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여기까지일 줄 몰랐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간 가운데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연이어 방문한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날 뿐 아니라 인권 변호사 시절 변호를 맡았었던 필리핀 노동자를 만나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마야광이라 불리는 박광렬을 국내로 송환해달라는 장면이었는데요. 아는 분은 알 텐데 그 무슨 박땡렬이라고 그렇죠.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징역 60년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임시를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 임시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보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지익주 살인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뭐 현지 경찰이 또 관계되어 있다고 도망갔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백혜룡 경정이 합류한 검찰 수사단이 오히려 백혜룡 경정에게 엄중 경고를 하며 끝나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한 가운데 김건희 일가의 마약 사업에 대한 조사가 박광렬 소환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놀라운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망신이잖아요. 뭐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겠죠. 필리핀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근데 대통령한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와, 나는 이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는 사전 조율을 대부분은 하죠.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상대국의 예고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네. 그쪽에 뭐 반승낙이 됐던 뭐 확정적인 오케이 여부가 됐던 대충은 물밑 작업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얘기를 뭐 꺼내는 그렇겠죠.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 케이스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모르겠어요. 됐는데요. 보통은 네. 다 얘기를 네. 하죠. 어.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해도 예민한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문제. 이거는 네. 결국 사법 주권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60년을 다 살고 나오면은 우리나라에 송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법은 한 필리핀 간에 네. 인도 협정이 이 사람의 형을 다 살고 나야 송환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건드린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또 체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못 참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마약이 이 사람 때문에 아직도 거래가 된다. 이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자, 실제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우리 기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2021년부터 제 만나고 전화도 하고 필리핀 깜빵을 한 5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와. 근데 어쨌든 박광렬이 필리핀 감옥 안에서 마약을 한국과 뭐 일본, 뭐 콜롬비아 조직과 결탁해가지고 유통을 하면서 국내 마약량이 폭증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옛날에 뭐 마약과 전쟁 막 이렇게 했던 적 있잖아요. 네네. 검찰에서도 네.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예, 근데 제가 그때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2023년까지 법무부가 한동훈 때예요. 그 송환 신청서를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임시 송환이라는 절차가 있긴 네, 한데 임시 송환으로. 임시로 우리나라에서 재판받게 하고 다시 보내줄게. 음. 그건 사실 좀 외교적인 문제예요. 음.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노력도 안 한 거예요, 사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권에서 그거 아주 진짜 네. 그런 게 앞뒤가 너무 안 괘씸해요, 맞네. 진짜. 그리고 경찰은 수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제 박광렬에 대한 마약에 대한 거를. 한국 경찰이. 네. 근데 검찰은 그냥 거의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검에 소속된 수사관이 지금 필리핀에 나가 있어요. 네. 그 박광렬에 통해서 마약을 한국으로 누가 유통을 하는지. 근데 첩보만 듣고 수사를 못 해요. 네. 물론 필리핀 현지 경찰 당국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지만 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제가 이번에 해외 국정감사에서 필리핀을 갔고
캄보디아도 문제지만 필리핀도 한인 대상 범죄들이 많아서 코리아 데스크가 여기 존재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코리아 데스크도 간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법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만 주거나 한국 관련하면 통역해 주는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건드리셨으니까. 그리고 이거 범죄 도시에서도 배경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손석구 나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세 번째인가 뭐 거기에 네네. 나와서 저도 탐사 보도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거 그렇습니다. 같고. 네. 이건 지금도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그 제가 있는 법무법인 직원 중에 한 명이 필리핀 살다 온 직원이 있어요. 예. 필리핀에서 뭐 닭집 했었다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지인 면회도가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교도소를 몇 번 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수감됐던 건 아니고 면회하러. 근데 네. 거기는 방이 없다는 거야. 이게 우리 같으면 이제 다인실이라도 8명 내지 10명 이렇게 가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바깥 울타리는 있는데 안에가 없대. 그냥 그 안에는 자유롭게 다닌대요. 맞아요. 그냥 하나의 사회처럼.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보면 사파리 투어 가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지. 겉에 울타리만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적절한 분, 적절한 분. 적절해. 그렇다는 거야. 그래갖고 사파리야. 그 안에서 그냥 산대요. 잘 산대. 그 안에서. 그리고 뭐 휴대전화도 뭐 다 그 통하고 그리고 워낙 좀 그 개발도상국들이 부패 지수가 좀 높잖아요. 부패가 그렇습니다.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거의 돈만 많으면 못하는 게 없다는 거야. 수감 중이라도.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제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마야광 박광열 씨에 대해서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처벌해야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야광 박광열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르포라든지 다큐 프로그램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동남아 필리핀의 수감 중이에요. 마약계 큰 손으로 총책으로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예전에 우리 텔레그램 던지기 수법이 유행했을 때 그 뒤에 걸린 친구들이 20, 30대밖에 안 되니까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 파보니까 박광열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1년 거래액이 많을 때는 4천억 원에 달했다고요. 4천억 원어치. 한 달 순익만 100억 이상을 벌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방금 구교영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리핀 교도소에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필리핀 교도소라는 게 돈이 많으면 안에서 개인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야, VIP 대접을 따로 받는구나. 테니스도 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약 총책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야, 그런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콕 집어가지고 필리핀 정상한테 얘기를 한 건데 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만나서 뭔가 이제 법무 관련된 일을 부탁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부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최근에 대통령이 3.1절 그 기념사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끝까지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사실은 국가는 국뽕이 있어야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는 알고 보면은 보수적 어젠다다. 왜? 국가, 민족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이 또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원칙을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근본 원인이 교도소 안에서 휴대폰을 갖고 텔레로 계속 마약 아직도 한다는 지시를 거예요.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뭐 불러서 파티도 하고 아주 황제처럼 지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좀 엄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제 환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히 또 화가 난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본인의 그 X에다가 구 트위터죠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게 된 배경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나는 이재명한테 돈 준 게 없다. 이재명이 더럽게 엮였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녹취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법무부가 감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이 그러니까 피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 당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자료는 원래 먼저 쓰게 되어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도 이게 본인들이 기소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에 안 맞으니까 의도적으로 그 증거는 감추고 네. 오히려 피의자한테 불리한 증거만 짜맞춰가지고 네.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작 기소라고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국가 폭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국민들을 돌보는 어떤 아까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흉기로 권력이 쓰였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라서 뭐 본인 사건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증거 조작, 사건 조작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범죄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문정 검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검찰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해를 했거든요. 아, 처음에는 네. 그러면 우리 경찰님께서 거절을 하셨던 거예요? 네, 계속해서 5명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 어, 이해 충돌이 없는 마약 수사를 해주면 어떻겠냐. 네. 그러니까 이문정 아이고. 검사 인식에는 검사 한 명에 수사관이 5명 정도 있거든요. 그 네. 식구들이 실무관하고. 네. 그래서 당신이 경정이니까 한 5명 꾸려가지고 여기 와서 마약 수사하고 나를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 모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더 이상 얘기하고 네. 싶지 않다 이렇게 통화까지 했는데 대단해요. 이 집념이 기어이 저를 끌어들여서 네. 예, 뭐 킥스도 안 주고 수사 정결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것도 어느 방송 가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마약 수사 놓고 백혜련 경정이 반발하고 있는데 네네. 이문정 검사장은 왜 검사 편이 됐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일단 백혜령 경정의 가장 큰 우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외압 사건 관련자들이 저 합수팀인가요?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러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외압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문정 검사를 쥐고 계속 백혜령 경장과의 관계를 이간할 가능성도 높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문정 검사장이 이걸 잘 돌파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과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사실상 워낙 큰 사건이라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관심을 가질 만큼 중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백혜종 경정 투입시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뭐 사실상 마약상이 그 대통령이 된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마약상이. 윤석열 부부가 이게 그렇지. 주범이라면 예. 마약상이 국가를 이렇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네, 지금 흐름이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또 얼마나 크고 깊을까 이 세력이 이런 걸 봤을 때 이 집단을 다 드러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관련된 자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쪽에서 좀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문정 검사 개인은 어떨지 몰라도 이 검사 집단 자체가 이 수사를 그렇게 맹렬하게 할 만한 동기가 있을까 하는 점도 조금 의심할 만한 대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검찰 집단이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예. 니들이 뭔데? 예, 이러면서.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계속 수사를 주도했던 것은 검찰이기 때문에 백혜령 경정이 와서 주도한다?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백혜령 경정을 파견했고 그쪽으로 백혜령 경정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가장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백희룡 경정의 외압 관련자들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로 그 의혹이 있다, 뭐 의심의 여지가 있다. 예. 그러면 잘라내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중심축에선 배제를 하고 네. 백희룡 경정의 권한을 좀 키워주는 쪽으로 조율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혜룡 경정이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 멋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이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능력과 그리고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사 집단 그리고 심우정이가 급조한 그 합수단에서 그냥 백희룡 경정을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취급하고 이래 버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임은정 검사에 대한 그런 실망감을 표출하게 되는 건데 지금 임 검사장은 도리어 이들에 대해서 리스펙하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정의로운 해결 해법을 기대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상설 특검을 출범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 검찰주의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대검 노만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주의자들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뭐 장관께서도 이렇게 같이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제대로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된 공작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어떤 공작을 했습니까? 이 마약 게이트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검찰 게이트라는 겁니다. 예.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는데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들이 100여 가지를 제가 이번에 적시를 해놓고 분석을 해놓고 제시도 했어요. 너무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 증거가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검찰은 뭐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정치검찰 뭐 이런 수식어들은 뭐 여기 될 게 아니죠. 그럼 백경정님이 맨 처음에 가실 때 이것은 검찰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을 내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예, 합수단이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25년 6월 10일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일주일이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상설특검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됐으니 이 특검을 임명해서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나서서 대검에서 이 합수단을 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후에 대검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꾸린 합수단 아니에요? 불법 단체인데 그냥 불법 단체가 아니고 이 합수단을 꾸린 구성원 전체가 심우정, 노만석, 그다음에 마약기획관이 신준호, 그다음에 합수단장이 윤국권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이 불법 단체 해산해야 된다. 수사 진행하면 안 된다. 어떻게 범죄자들한테 수사를 맡겨가지고 셀프 수사를 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제가 이 합수단 발족한 지 이틀 만에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합수단은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 기조를 바꾸거나 안 그러면 누그러뜨린 적이 없어요. 이제 물론 검찰을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임은정 동부지검장하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은정 검사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강골 있고 또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검사를 우리가 알아왔기 때문에 뭔가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가서 하시기 전에 임은정 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동부지검장 할 때. 뭐 그 전에도 인연이 있어서 몇 번 만났습니다. 근데 딱 보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언제 느끼신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정의롭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점은 제가 높이 사봤고요. 예. 그 부분에서 존경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볼 줄 모르고 증거를 음미할 줄 모르고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인지해가지고 기획수사해가지고 결론을 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저한테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저한테 들먹이면서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담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대검 감찰관이었는데 이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사권을 부여했어요. 검사 직위를 줬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그러면 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감찰 권한도 있고 그러면 인지를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방해해서 못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은 무슨 업무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백경정님 보시기에 이문정 검사장은 수사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이문정 검사장은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백혜룡 경정 수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수사 실력이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얘기하고 수사는 검사든 수사관 경찰관이든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이 모든 게 비유예요. 옛날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어떤 사안을 끌어와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냥 비유만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하는 것은 그건 수사 실력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제대로 되겠나 처음부터 좀 삐걱삐걱 됐는데 얼마 동안 계신 거죠? 제가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네. 3개월 동안에 대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대화 2번 정도 했고요. 2번. 예. 저를 제가 이제 끌어들였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였으니 기록이라도 열람하게 해달라. 그것조차 거부를 하는 겁니다. 킥스를 사용하게 해달라. 그것도 거부를 해요. 그러면 킥스를 사용하게 못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착수를 할 수 없는. 뭐죠? 전자사법 시스템입니다. 모든 수사는 전자 문서로 작성을 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킥스를 사용 못하면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착수를 못하는 거예요. 백혜룡 경정이 영등포에서 23년에 마약 게이트를 수사했던 기록들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리고 합수단으로 끌어들였으니까 합수단이 어떤 검사와 어떤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들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기록도 합수단에 수사한 것을 공유를 해야지 같이 협업해서 수사하라고 끌어들여놓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행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문정 검사가 이 사람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저를 이미 배신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는 그 신의가 있다고 백혜룡 경정을 존중한다고 했던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거짓말인 것이죠. 저를 매장해서 이문정 검사장의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검사장이 됐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국회에서도 이문정 검사장이 라쿠라쿠 침대 얘기를 했는데 그 이문정 검사장한테 제가 욕을 했어요. 집이 멀어요. 제가 출퇴근이 5시간 걸립니다. 또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서 출퇴근하다가 일을 못하니 우리 휴식 공간도 없고 그러니 뭐 간이용 침대 좀 구입해달라. 이문정 검사장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그게 뭐 세금으로 하는 건데 거기 수사관들 팀장 3명인가 4명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문정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했으면 검사장의 권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정도의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쓰럽고 불쌍하긴 한데 그 곳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백혜룡을 매장시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것을 제가 이문정 검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끌어들여서 끌고 가게 되면 이 결과로 이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데 제발 그런 인연 만들지 말라. 나 절대 당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백경정님하고 함께 일하신 분은 몇 분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5명이에요. 5명. 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찰의 합수본? 네. 합수본이 동부지검에 네. 임은정 검사장이 이제 탑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 쪽이 몇 명입니까? 30명이 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백경정 팀이 5명. 저 포함해서 5명. 근데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회의하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까?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건 안 되죠. 차단을 시켜놨어요. 층을. 제가 다닐 수 없게 백혜련 경정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주차장 1층 밥 먹으러 다닐 때 그리고 씻을 수 있는 14층 그리고 사무실 있는 10층 외에는 검사장실로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합수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을 들어갈 수 없도록 그 검찰 쪽 합수단 단장은 차단시켜놨어요. 누굽니까? 검사였습니까? 검사야. 검사장이 네. 임은정 검사장이 처음에는 예. 윤국권 부장검사가 예. 합수단장이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저를 그 동부지검 합수단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부장검사 한 명을 거기다 이제 새로 부임을 시켜서 일단 그거는 얘기가 안 되네. 백경정을 보냈을 때는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수단장이 검사장이면 검찰팀, 경찰팀 붙여서 회의를 계속 해야 정보도 공유하고 수사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얼굴도 못 봤고요. 합수단 얼굴도 못 봤고 합수단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에 대해서 단 한 개도 말이 안 되네. 공유받지 못했고 수사를 못하게 아예 시스템을 차단시켜 놨어요. 그걸 언제 느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 당장 때려쳐야지. 그때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합수단에 파견 명령해서 협업해서 수사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대통령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령하게 되면 그렇죠. 수사 개입이 되니까. 공격 예.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미리 방송 약속은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10월 15일자로 발령을 냈는데 제가 방송 약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고 경찰 지휘부에서 15일자로 발령을 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몇 군데에서 제가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 가실 때부터 이건 대통령이 명령하신 거니까 명령을 받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여기 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합수단에 파견 보내서 기존 합수단과 협업해가지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라. 지휘고와 성역 불문해서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찰 지휘부 대검에 있는 검찰 지휘부가 어떻습니까? 내란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마약 게이트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들이 그 카르텔이 권력기관 카르텔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 발령을 내는데 강제로 냈다면 갑자기 저 혼자 그 백혜론 경정이 파견 가기 전에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낸 게 아니고 저 혼자 발령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 와서 근무할 사람 이렇게 하니 지원자가 있을 리도 없고 겨우 8명이 지원해가지고 그중에 4명을 추려가지고 제가 꾸려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임은정 검사장 2번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 번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사석에서 만나기도 했고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그분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사실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 마약 게이트에서 의논할 정도의 업무 능력이 없어요. 이걸 제가 지금 임은정 검사장을 지금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저를 지금 계속해서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만두고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1월 14일자로 1월 14일자 그러면 이제 두 달 돼가네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어차피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이문정 검사장도 어쩔 수 없는 검사다, 어쩔 수 없는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